그다음에 이제 정치권에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사안이 키워드가 지구당인 것 같아요. 이 지구당 굉장히 오래전에 들었던 이름인데 다시 좀 부활이 됐는데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사실 이 사안을 던졌고 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등도 관심을 표했고 그래서 정치권에서 다시 이제 공감하는 정치인도 있고 뭐 이거 좀 문제 있다라는 분도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시기적으로 먼저 촉발시킨 건 이재명 대표가 먼저 촉발시킨 겁니다. 아마 지난주 토요일이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재명 대표가 금요일이었던가요? 아무튼 지난주에 그 핵심 당원들한테 굉장히 코너에 몰리듯이 막 당원들 탈당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기층 당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과 함께 지구당 부활에 대한 언급을 했고요. 지구당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면 선거에 낙선한 사람들 저처럼 이 사람들은 우리는 당협위원장이라고 부르고 민주당은 지역위원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법상으로 당협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의 법적 지위가 없어요. 법적 지위는 어디까지 있냐면 광역시도당, 그러니까 서울시당, 경기도당까지는 법적 지위가 있어서 여기 후원금도 모금하고 여기에 대한 법적 지위의 권한에 맞게 활동이 가능한데 실체는 이씨 각 지역의 당협이 다 우리도 호칭을 부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법적 지위가 없다 보니까 돈을 걷지도 쓰지도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제약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행동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한 달에 수백만 원 이상 돈을 써가면서 정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이 당협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원외위원장들의 소원이 늘상 과거처럼 이 당협의 법적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거여서 여야 공통된 이해의 관계가 없이 진행됐던 일입니다. 근데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게 2002년도 차떼기 사건으로 2004년 오세훈법으로 개정되면서부터 정치관계 3법이 개정되고 없어진 거거든요. 네. 구태 돈 먹는 한말을 치우겠다고 해서 없어졌던 지구당인데 이걸 부활하면 여야 정치인들한테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진짜 이게 도움이 되는 거야라는 여론이 아직 숙성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쏘아 올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같이 받는 이유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맞물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어서 과연 국민적 여론이 이걸 얼마큼 받아줄지 여부가 이제 지금부터 진행되고 있는 숙성 과정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구당 부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도가 문제가 있잖아요. 모든 제도는 문제가 있고 법은 항상 시대를 뒤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은 그것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뭡니까? 결국 음성적인 자금 아니겠어요? 근데 뭐 지구당 없앤다고 한 다음에도 그 음성적인 돈이 없어지냐? 그렇지가 않아요. 뭐 산악회라든지 동호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항목들을 붙여가지고 친목 활동처럼 하면서 이런 음성적인 돈이 오갔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처벌된 정치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시대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수면 위로 올려가지고 정정당당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럼 왜 이 시점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 이제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나는 출마하겠다, 당대표가 되겠다라고 말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당대표 되는 건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되고 나서 어떡하지? 예를 들어서 본인이 대통령과 각을 세웠기 때문에 친윤들이 뭐 나를 흔들어대지는 않을까? 뭐 당장에 전당대회 룰만 해도 집단 지도체제로 바꿔버리면 뭐 최고위원들이 흔들어댈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그럼 나에게 가지고 있는 지지 세력은 누구인가? 위두훈이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추상적인 세력인 거예요. 근데 또 뒤를 보니까 3040 천목회 우리 김병민 당협위원장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원외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수도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이 원외와 원내가 대등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비등한 힘을 갖게 하려면 원외 위원장들이 지구당을 부활시켜서 현역 의원들처럼 후원회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서 어떤 현수막 문제, 사무실 문제, 또 지금까지 후원회를 가질 수가 없어서 변호사 같은 전문직들만 원외위원장 활동을 열심히 했지 나머지들은 사실 어려웠어요. 장벽이 높아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해결해주면 원외 지역위원장들에게 상당히 호응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세력화에 나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은 지구당 부활을 얘기한 거는 출마 선언이다. 그럼요.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의도 정치인들의 얘기죠. 지구당 부활은 누가 뭐래도 국민들한테 지구당 부활 어떻게 생각해라고 제 주변에 정치 관심 없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열에 한 명도 대답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대신 여의도 정치인들은 너무나 핫한 주제고 근데 정치는 구도고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만약 한동훈 위원장이 전대에 출마하고 정치를 하려면 지구당을 반대하는 사람 누굴까요?
그러면 홍준표 시장도 반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SNS에 올리셨더라고요. 우리 당이 영남의 원내 의원들이 많잖아요. 네. 영남의 원내 기득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수도권 원내의 젊은 사람들은 이거 적극적으로 찬성하면 딱 둘로 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 나오면 누구랑 같이 정치를 하면서 이 구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지가 엿보이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지구당 부활을 딱 들고 나온 게 사실 그 얘기를 하던 시기가 상당히 정치 현안이 굉장히 많았는데 선택적으로 지구당 부활을 들고 나온 그 시기를 봤을 때 되게 여의도 문법에 확 받아들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긴 했어요. 이분이 이제 정치권 언어 뭐 여의도 문법을 딥러닝이 가능. 굉장히 학습을 빨리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되게 이걸 들고 나온 것 자체가 의도가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제 뭐 6월 복귀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한동훈 위원장. 예. 복귀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등판 시점을? 6월 복귀설이 어제 박상수 변호사가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주로 얘기하는 분? 박상수 변호사가 한동훈 위원장의 소통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위원장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뉴스에 나온 걸 보니까 박상수 변호사의 얘기는 전당대회가 이제 곧 7월이든 8월이든 진행이 되면 6월에는 후보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6월 달에 후보 등록을 하면 당연히 후보 등록하기 전에는 출마 선언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배고프면 밥 먹는다 정도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 6월이라는 날짜를 찍어서 얘기한 건 전당대회 일정에 맞춰 얘기하게 된 것이고 과연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출마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출마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만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만으로 출마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서 되니까 나는 당선될 것 같아서 출마한다는 얼마나 없어 보이는 얘기입니까? 그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 출마를 하게 된다면 왜 이 시점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참패 이후 그리고 불과 1년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 대통령실과의 약간 껄끄러워 보이는 관계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 나와야만 되는 것인가 이 명분을 찾을 때 출마를 할 거라고 봅니다. 나오게 되면 그 명분이 어떤 명분을 들고 나오는지를 봐야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3가지 정도 숙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총선 참패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건 높은 당원들의 지지율로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비윤 반윤 가면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반윤으로 그냥 세운 것 같아요. 본인의 마음을. 각을 세우겠다. 사실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 차별화도 안 되고 성공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근데 마지막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당대표가 되면 무엇을 할 것인가. 한동훈은 그걸 할 능력이 있는가. 아니 뭐 양재 도서관 가서 SF 공상 소설 좀 본다고 그 능력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정치 전문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민했을 때 본인을 위해서는 당을 위해서는 국민을 위해서는 안 나온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의 성장상 지금 하는 걸 보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잊혀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마불사 이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등치가 커져서 잊혀질 수가 없어요. 나올 듯 하다가 안 나오면 계속 애가 타서 찾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 대한민국 정서상 이제 정치 초보 플러스 검사에게 대통령을 바로 다시 선택해 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차라리 뭐 나경원 의원 같은 분을 차라리 특정 후보를 지지해가지고 당대표를 만들고 차라리 다음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해서 조금 국정 경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단체장으로서 전 사회 분야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좀 능력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대통령을 도전하는 것이 어떨까? 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제 단체장들이 대선에 도전하는 추세잖아요. 그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이제 한 전 위원장이 만약에 이제 복귀한다면 이 최상범 특검법에 대한 이탈표는 거기서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 동의하시나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럼 표를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원내에 친한계 의원들이 그렇게 많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의원들을 움직여야 되는데 108표 중에 이탈표를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아침 라디오에서 얘기하는 거 저도 들었는데요. 굉장히 해맑게 약간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내적 분열이 좀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얘기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의원들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게 될 거라고 보고 뭐 친윤이냐 반윤의 길을 선택하냐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게 되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보다 왜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한 30%에 가까운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21%밖에 머물지 않을까. 여기에 저는 해답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대통령을 막
때려가면서 한동훈 위원장 자기 정치하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또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지리멸렬한 상태를 어떻게든 메비우스의 고리를 끌어내듯이 정말 제대로 된 정치력과 유능함을 보여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기의 핵심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해도 너무하는데 여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 막 속이 터지는 겁니다. 이걸 어떤 어젠다 세팅으로 우리의 유능함을 보여주는가가 핵심이어서 그걸 잘해서 갑자기 한동훈 위원장이 보수가 결집되면 대통령실도 이렇게 가니까 뭔가 분위기가 그림이 보이네라고 자연스럽게 조정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계속 때려가면서 정치하는 스타일은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의 스타일인데 이런 방식에는 보수 지지층들이 화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햇볕 정치처럼 자연스럽게 여기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서 지지도를 끌어안고 대통령실의 벼라를 끌어내는 게 지금은 한 위원장이 이런 방식을 고민해야겠다라고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특검법에 이제 반대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표단 속에 안 나서도 그것만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김병민 최고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치는 다른 영역인 거예요. 당장에 지금 특검으로 지금 맞서고 있고 조국 혁신당까지 막 나서가지고 또 거기에 이준석의 그 개혁혁신당까지 나서가지고 특검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정책만 가지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과 각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도에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라는 겁니다. 네. 쉬는 걸 추천한다. 네, 근데 분명히 나올 겁니다.